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6% 빠져서 끝났습니다. 지금 등락 구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보단 강하다. 이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점검하는 이유는 최소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 보세요. 14%. 고가 저가 정확하게 찍어놓은 겁니다. 14.01%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8월달, 그쵸? 지난 8월달 24년 8월인데 이때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등락한 폭을 보면 고가 대비 저가 폭이 15.8%가 빠졌어요. 그쵸? 정확하게 15.8%가 빠졌는데 거의 비등하게 빠졌다. 그리고 엔캐리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도 발생을 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엔화 관련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과연 왜 내리고 있는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시장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종목이 못 갑니다. 안정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격한 급락세,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5% 가까이씩 이렇게 빠지는, 보통 20%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용인하겠다. 그래도 관세 전쟁에서 이기겠다. 근데 지금 쌩 난립니다. 그리고 이 난리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이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에는 임기 초반에 공약을 해왔었던 관세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뭐 강하게를 이야기하는, 사실상 그 도를 넘어섰죠. 뭐 강하다는 게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도를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을 듣지를 않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근데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보세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행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붙이겠다. 이게 뭐예요?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무역전쟁 확대되면 전력 완전 차단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점. 미국,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까지 150만 명 영향권이나 비중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이 어딥니까? 증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핵심 지역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언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이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밥상 물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가 계란입니다. 그 계란값이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왜? 식재료나 농산품에 대한 것까지 관세를 매기고 나섰으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는 수단인데, 실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반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증시의 중요한 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증시는 빠졌다.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지 그건 뒤에 가봐야겠지만, 증시는 15%가 빠져 있는 건 팩트입니다. 이건 그냥 실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고가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빠져 있지만 이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되돌림,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 구간, 일반적인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국 시장도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만들어 가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 침체를 겪은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라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쵸? 일반적인 조정 구간,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필요한 조정이었어요. 근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하던 경기를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오고 있다는. 왜? 이미 증시를 포함해서 물가지표 자체가 그 지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밥상 물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에 난리예요. 미국, 한국에도 손 벌렸다. 계란 하나에 1,000원. 지금 실제 이게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 11일 기준에서는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한 알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에그플레이션 비상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식재료가 계란입니다. 이걸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되기 전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최소한의 반영할 만큼은 반영됐다. 이걸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앞으로 좋은 부분.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 선반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 기준에서 한번 보면 하이닉스가 23년도부터 강한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죠. 쭉 보면 23년도에 저가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렇죠. 7만 3,100원. 근데 1년 정도 만에 주가는 거의 한 10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 23년도의 실적을 보잖아요. 23년도 실적, 23년도 12월, 그렇죠. 1년치 실적입니다. 7조 7,303억 원의 실적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뭐 때문에? AI 때문에. 물론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도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이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엔비디아에서는 GPU라는 완제품으로 나오죠. 여기 GPU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메모리 반도체가 HBM입니다. HBM. 근데 여기가 GPU를 포함해서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걸 수백만 장을 연결 지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죠. 여기에는 막대한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재부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 23년 말부터였고요. 그리고 미국은 실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까지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클로, 뭐 SMR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급기야는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됐느냐?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행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붙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적용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안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바뀐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에 뭔가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호재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그 이격이 발생한 부분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62평과의 이격도도 적진 않죠. 12%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추세는 유지할 정도에서 한 12% 정도의 이격도는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시장이 난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건. 트럼프가 정책적인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데 언제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질러놔서 이거 어떻게 뒤집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소한의 이격도를 유지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하락 구간을 키웠다는 것.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가가 50% 이상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증시는 빠졌다. 선반영됐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시켜서 올라가는 거다. 앞으로 좋을 부분은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는 값싼 에너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관세 관련돼서 일단 1달러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으로 미증시의 변동이 15% 하락해버렸다. 이거는 이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고 멕시코도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러면 중국도 호락호락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무언가의 변화 시점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란값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약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잖아요.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증시 자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15%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만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란값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검찰력을 동원해서 매점매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뭐 경기 침체를 용인할 거야. 뭐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난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이미 15% 정도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이미 반영이 됐다. 이미. 이제는 등락 구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등락 구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하면서 저가를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미증시가 안정되는 즉시 위로 튀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제가 하이닉스 차트를 아까 전에 열어놨잖아요. 하이닉스 차트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24만 8,500원. 24년 7월 11일 날 24만 8,500원 주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얼마예요? 18만 7,800원. 그쵸? 이때 실적 비교해보죠. 7월 달이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죠. 2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24년 6월 2분기 실적이죠. 5조 4천억. 지금 어때요? 12월 4분기 실적 어때요? 8조 원. 실적이 더 좋아요. 근데 주가는 더 낮아요. 20% 이상. 선반영됐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연결 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밥캣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실적으로 봐야 돼요. 1,300억, 858억, 4,500억 이런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건 수주가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실적은 아직까지 주가가 훨씬 더 높다.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실적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숫자를 찍어줘야 돼요. 더 높은 실적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실적을 못 찍었을 때는 주가 급락 나온다. 그러면 지금 상황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리고 첫 번째 고가 돌파를 만들어낸 지금 시점이 매수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의도한 바에 의해서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 일부러 조정 15%나 받았다?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죠. 기회다. 그렇죠? 미국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부러 경기 침체 빠뜨리고 그냥 미국 시장 그냥 망하라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리고 박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 측에서의 자사주 매입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기조가 바뀌었다는 건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22평을 회복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장대 양봉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시장 기준에서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지난주부터 한 번씩 두 번씩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런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장 기준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락하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오늘 내용입니다. 3월 11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미증시보다는 양호하다. 트럼프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는 듯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급락했죠.
오늘은 그 정도의 움직임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등락 구간 충분히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보다 선반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점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죠.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주가는 이미 빠졌다. 선반영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으려면 미국의 하락 추세가 나오면 안 된다. 미국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시장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이제는 일단락이 되어졌다고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점, 미국 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됐으면 좋겠어요. 친미다, 친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줄 거냐. 일단 미국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하락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양호한 측면에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미증시의 문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주도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바이오, 원전, 조선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한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가격은 실시간으로는 소통방에서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를 했죠.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상이 아니라, 예상은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은 내가 만약에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털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24년도에도 이 매매한 구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런 결과 밑에 내려보시면 4% 수익 구간 크지 않아요. 시세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확인하고 그냥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 그렇죠? 지금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미증시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너무 크고 조금 의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딱 하나예요. 이미 반영이 됐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쵸? 25,000원대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요. 이건 20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군이니까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 섹터들도 보면 미국에서 밀고 있는 그 산업군 내에서 어떤 이 작용을 하냐면 저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까지 1차 상승부터 2차 상승까지 기대감부터 실적을 나오는 구간까지 2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 2년에 걸쳐서. 단기간에 뭐 상한가를 확 쳐가면서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장기간으로 이렇게 등락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 원전도 그런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 당연히 전기 공급이 나와야겠죠. 반드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보다 강해야 된다 그랬죠. 알테오젠도 보면 어때요?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도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 어디서?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시장 기준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봐야 되는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증시가 너무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가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이 적깁니다.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이 벌어지지 않은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적기의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종목 장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고 고저차를 따지면 30% 정도가 나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고저차를 따지면 충분하게 강세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뭐 한화오션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죠.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신고가 구간을 확인한 결과 단기간에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처럼 신고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미국 시장에 완전 그 똥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3월 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